이번 시간은 2011년도 3회 기사 3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유형의 패턴의 문제는 자주 나오죠. 그래서 차단기하고 단로기하고 같이 있는 경우에 만약에 얘를 만약 차단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차단기를 먼저 차단한 후에 단로기를 이제 조작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문제들도 이제 나오고요. 아니면 투입할 경우에는 단로기를 먼저 동작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차단기를 동작을 시켜서 이제 안전하게끔 이제 작동을 시키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차단한다, 그렇죠? 차단을 하고자 하면 그럼 이제 시비를 먼저 동작을 시키는 거죠. 차단기를 먼저 동작을 시킨 이후에 단로기를 이제 동작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투입을 한다, 그렇죠? 투입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DS를 먼저 단로기를 먼저 동작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이제 차단기를 동작을 시키는 이제 이 개념만 이제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이제 뭐 큰 어려움은 이제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모선이 이제 두 개가 있고 요 이제 1번 모선은 어디 연결되어 있나요? 1번 모선은 A에서, 그렇죠? A 모선에서 이제 1번 부하 쪽 이제 전력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B 모선에서 이제 요 두 번째 부하에 이제 전력을 이제 공급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뭘 물어봤냐면 1번 문제 보시면 B모선을 얘를 이제 점검을 하고 싶대요. 얘를 점검을 하고 싶다. 그러면 B모선을 점검을 하고 싶으면 얘는 원래 이제 A에서 이제 전력이 공급되고 있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얘는 이제 원래는 B에서 전력을 이제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요거를 A 모선 쪽으로 이제 바꿔야 되겠죠. 부하를 B 모선에서 A 모선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럴 때 동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이제 문제를 이제 1번 문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차단은 차단기 먼저, 그다음에 단로기가 이제 나중에. 여기 이렇게 이제 31번, 32번 있는 부분을 이제 단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라인이 쭉 다 단로기고. 이렇게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CB라고 보시면 돼요. 차단기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동작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 만약에 지금 이제 주어진 문제처럼 얘를 B에서 A 모선으로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그럼 먼저 A 모선하고 B 모선을 등전위로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요거를 이제 등전위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모선을 바꿔버리면은 이제 위험 요소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먼저 등전위로 만든 다음에 A하고 B 모선을 서로 등전위로 만들고 나서 그리고 이제 모선을 바꾸면 이제 위험이 이제 없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31, 32가 이제 뭘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A 모선하고 B 모선을 이제 전위가 같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 부분을 먼저 전위를 동일하게 만든 상태에서 요걸 통해서 먼저 전위를 동일하게 만든 상태에서 그 부분에서 이제 A 모선하고 B 모선만 이제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서 먼저 등전위를 만들려면 31번, 32번과 30번 중에서 어떤 건 먼저 동작을 시켜야 될까요? 어떤 건 먼저 동작을 시켜야 되는 거냐면 지금은 차단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차단하는 게 아니고 투입을 해서 요 두 선의 전위를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 부분. 그럼 어떤 거 먼저 동작을 시키는 거냐면 단로기가 있는 부분을 먼저 동작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31번, 32번을 먼저 동작시키고, 그렇죠? 여기 1이죠. 그리고 나서 요 30번을 동작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차단기가 나중에. 요거예요, 투입. 이렇게 되면 이제 등전이가 된 거죠. 등전이가 된 다음에는 요게 나오는 요 단로기는 이제 작동을 시켜도 사고의 위험이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등전이가 된 상태에서 B 모선을 A 모선으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요거를 이제 동작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등전이가 된 상태에서 이쪽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전원력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여기 등전이가 된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끊어버리면 그렇죠? 끊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B 모선에서 A 모선으로 바뀌어서 전력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거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선을 바꿨으니까는
요 등전이로 만드는 부분 이제 필요 없죠. 빼야 되겠죠. 예. 그럼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차단을 시키는 거죠. 차단. 그렇죠? 차단시키는 거니까 어떤 걸 먼저 동작을 시켜야 돼요? 차단기를 먼저 동작을 시켜야죠. 그렇죠? 차단기를 동작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DS를 동작을 시키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이제 31, 32, 그러니까 30 뭐 꼭 순서 요거 31번, 32번의 숫자를 하나 건너뛰어 가지고 그래서 1번, 2번, 3번 다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얘가 6번, 7번, 8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등전이로 만든 이후에 선로를 바꿔서 전력을 공급하면 그럼 정전시키지 않고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더라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에요. 답은 이제 있으니까는. 자, 거기 답을 보시면 처음에 그 31, 32, 33하고 끊으세요. 그리고 21, 22하고 끊고요. 그리고 30, 31, 30 이렇게 파트가 3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30번째 파트는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등전이로 만들기 위한 차단하거나 이제 투입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러면 선로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21하고 22를 동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얘를 차단을 하고 얘를 투입을 하고 얘를 차단을 하면 이제 A 모선에서 전력이 공급이 됐었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등전이가 되는 부분을 이제 푼 거니까. 그런 이제 개념으로 가시면은 좋죠. 그럼 두 번째 문제도 어려울 거 없어요. 저 비모선을 점검한 다음에 다시 원상 복귀가 된대요. 그러면 아까 했었던 것 중에서 다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면 이제 여기에서 전력이 공급되고 있었으니까 얘를 투입하고 얘만 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 1번하고 2번하고만 비교해 보시면 다 똑같고 21번하고 22번 순서만 바뀌었죠. 그렇죠? 그냥 그거니까. 여기는 어차피 계속 등전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동작을 시키는 거고 21번하고 22번만 얘 동작시키면 얘 투입시키면 A 모선에서 얘 투입시키면 B 모선에서 전력이 공급이 되는 거니까 그러한 이제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결국은 요것만 아시면 된다라는 거. 요것만 아시면 되는 거고 요쪽 파트가 등전위를 만들기 위한 전위를 갖게 만들기 위한 장치구나. 그것만 아시면은 어려울 건 없죠. 그래서 1번, 2번 했고 3번은 이제 10번, 20번, 30번에 대한 건 이제 차단기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4번 문제에서 11번, 21번에 대한 건 이제 달로기. 이쪽 라인은 다 달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이중 모선에 대한 장점은 이거 이제 방금 이제 우리가 모선 점검할 때에도 어떤 이제 부하측에 정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모선 점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 있는 내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뭐 이제 그림은 이제 책에 이제 뭐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문제를 읽어보시면 송전개선 S점에서 삼성 단락 사고가 발생이 되고 여기서 삼성 단락 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고. 뭐 주어진 조건을 참고해서 이제 문제를 구하는 건데 문제는 크게 어렵지. 그러니까 요 주어진 조건에 비하면은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각각 이제 발전기하고 변압기하고 송전선 그리고 조상기의 퍼센트 리에이턴스를 기준 출력으로 환산하십시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퍼센트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퍼센트 임피던스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 10V 자승의 한상에 대한 임피던스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 용량이라고 하는 것과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 기준 용량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도 그 기준 용량에 비례해서 이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100메가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 표에 나오는 발전기하고 변압기하고 송전선하고 조상기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 값을 변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준을 100으로 바꾸고 싶은 거고, 기준은 이제 100메가로 100메가볼트 암페어로 퍼센트 값을 바꾸고 싶은 거고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퍼센트 값들이 이제 기준이 뭐냐? 기준이 얼마인가를 봤더니 발전기는 우리가 이제 메가예요. 메가니까는 요건 키로로 나왔으니까 공 3개 빼면 되죠. 그러면 얘는 50메가. 그렇죠? 발전기는 50메가 기준이었고요. 변압기도 50메가 기준이었던 거죠. 송전선은 송전선 여기 있어요. 얘는 10메가 기준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조산기도 10메가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 기준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 값, 그렇죠? 30, 12, 10, 얘도 12, 20, 아니네, 얘는 아니죠. 네, 조산기에 대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발전기는 원래 50메가볼트 암페어의 퍼센트 리액턴스가 30이었는데 걔를 100 기준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변압기도 50 기준으로 12%였는데 걔를 100 기준으로 이제 바꾸고 싶다. 송전선도 10메가 기준이었는데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100메가 기준으로 바꾸고 싶다. 그런 거죠. 다 똑같아요. 식을 어떻게 쓰냐?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첫 번째 발전기를 보면 발전기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 값, 발전기라고 써야 되겠네요. 발전기, 그렇죠? 발전기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 값을 이제 100메가 기준으로 바꾸는 겁니다. 100메가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비례 관계니까 원래는 기준 용량이 얼마였냐면 50메가볼트 암페어였는데 걔를 100메가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퍼센트 리액턴스가 얼마였어요? 30이었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러면 두 번째, 변압기는 어떻게 될까요? 변압기 똑같아요. 변압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기준이 얼마였어요? 50이었죠. 얘도 이제 100 기준으로 바꾸는 거고,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 얼마였냐면 12였던 거죠. 송전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 퍼센트 리액턴스 값은 송전선은 10메가였는데 얘를 100메가로 바꾸고 싶은 거고, 원래는 10%였던 거죠. 네 번째, 조산기는 얘도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 10메가 기준으로 20이었는데 걔를 100메가 기준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발전기는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60, 그렇죠? 변압기는 T1 변압기에 대한 거니까 요거 24고, 그다음에 100하고 2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비해서 뭐 식 자체는 이제 뭐 대단한 건 아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좀 복잡한 문제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사 기출 문제를 쭉 보시면 요거 이제 너무 쉬웠던 거고, 거의 이제 산업기사 수준인 거고, 기사 수준에서는 이제 요거 갖고 이제 퍼센트 리액턴스를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요쪽 요 T2 변압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공부를 하시면, 요 그림에서는 그냥 얘가 1차고 얘가 2차고 조산기 쪽이 3차다. 그 정도 개념은 좀 이제 꼭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산기는 3차 측에 달아서 이제 무효 전력을 이제 공급을 조정을 하는 거니까는, 역률을 조정을 하는 거니까. 전원 측은 항상 1차고 부하 측은 2차고 그리고 조산기가 있는 쪽이 3차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풀 때 나오는 거니까, 그런 개념들이 나오니까 요건 진짜 어려운 건 아니었죠. 이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 문제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이런 문제들만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간단한 단답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세요. 이제 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뭐 세 번째 거는 이제 뭐 눈부심 일으킨 원인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것도 뭐 매번 나오는 거죠. 역률 계산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역률 계산하는 문제는 코사인 세타. 그림을 여기다 그릴까? 그림을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직각삼각형 이제 많이 그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도형 중에 하나죠. 여기를 이제 우리가 역률각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유효 전력이죠. 킬로와트.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피상 전력. KVA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무효 전력이죠. 무효 전력은 KVA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역률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렇게 돌리는 게 이제 코사인 세타니까, 그렇죠? 예. 역률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예. 피상전력 PA죠.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에 대한 값을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은 단위가 퍼센트가 되는 거고, 뭐 간단하게는 뭐 매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률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틀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제 역률에 대한 기본 개념이고, 이제 역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 보니까 부하 전력이 4,000이고요. 역률은 80%고 1800짜리 콘덴서를 이미 설치를 했네요. 그래서 그 경우에 역률이 얼마만큼 개선이 될까요? 라고 한 건데, 여기에다가 콘덴서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무효 전력을 이제 줄인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얼마짜리를 쓴 거냐면 1800짜리를 쓴 거니까 전체 무효 전력에서 1800을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부하 전력은 4000이라고 해서 얘가 4000, 얘는 4000. 그렇죠? 얘는 1800. 그랬을 때에 역률이 얼마만큼 개선이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풀면 되죠. 그렇죠? 이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건 빗변이니까 밑변의 자승에다가 높이의 자승이죠. 밑변은 얼마냐면 4000의 제곱 플러스, 원래 이제 이 부분 전체 무효 전력은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4000에다가 역률이 0.8이라고 그랬으니까는 곱하기 0.6을 한 게 전체 무효 전력이 되는 거죠. 얘가 얼마냐면 3000이에요. 3000. 요게 이제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무효 전력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1800짜리를 단 거니까 식은 어떻게 되냐면 3000에서, 그렇죠? 3000에서 3000 마이너스 18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만큼 이제 역률을 개선을 하는 거니까. 역률이 된다. 무효 전력을 지상에 대한 무효 전력을 콘덴서를 달아서 진상에 대한 무효 전력만큼 상쇄를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루트를 씌우면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얘가 피상 전력이 되는 거고, 유효 전력은 얼마라고 했냐면 400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000 곱하기 100을 하면 역률이 나오겠죠. 이게 얼마냐면 95.78 이렇게 나옵니다. 95.78 역률 퍼센트. 뭐 이 부분은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되죠. 요거 이제 뭐 항상 역률이나 아니면 뭐 전력 계산하는 데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요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요 식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유효 전력은 피상 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죠. 그렇죠? 무효 전력은 피상 전력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는 건데, 여기에서 요 식을 좀 변형을 시키면 이렇게도 가능. 코사인을 넘기면 피상 전력이 코사인 세타분의 유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도 피상 전력이니까,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슉 집어넣으면 코사인 역률분의 유효 전력, 그렇죠? 역률 0.8이라고 했으니까 역률분의 유효 전력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사인 세타를 곱하면 그럼 3000이 되는 거죠. 코사인이 0.8인데 사인이 왜 0.6이에요?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은 조금 곤란하죠. 그렇죠? 필기 시험에서도 이제 여러 번 나왔었던 문제고,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제곱해서 더하면 1이니까는 그 관계를 이제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뭐 다른 문제에서도 이제 여러 번 이제 다룰 거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잘 모르셨으면 그러면 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 왜 저렇게 나오는지도 이제 아마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알고 계세요. 암기하셔도 되죠.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이 0.6. 반대로 코사인이 0.6이면 사인이 0.8. 뭐 이 정도는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1번은 답이 이제 95.78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역률이 90% 이하의 경우에 수용과 측면에서는 전력 손실도 커지고 전압 강화도 커지고 전기 요금도 증가하고 그렇죠? 역률이 좋다 나쁘다는 거는 이 무효 전력이 점점 더 커지는 거니까 우리가 실제로 한전하고 계약을 뭐 이만큼 많이 계약을 해도 실제적으로 이제 많이 못 쓰는 거죠. 유효 전력은. 역률이 나빠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전력을 유효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00을 받아왔는데 100kVA를 받아왔는데 역률이 만약에 0.9다, 1이다. 그냥 다 썼어. 역률이 1이야. 그러면 이제 100kW만큼의 전력을 우리가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역률이 90%면은 90만큼밖에 못 쓰는 거잖아. 이만큼 한전에서 끌어오는데 실제로는 역률이 0.9면은 90%만큼밖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역률이 나쁘면 나쁠수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점점 안 좋은 거니까 손실이 이제 그만큼 생기는 거죠. 로스는 이만큼 사용을 못 하는 거니까. 뭐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긴 한데 대충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압가가 떨어지고 전기요금도 그래서 증가하고 그렇죠? 전력용 콘덴서랑 같이 설치하는 방전 코일하고 직렬 레이터 용도는 방전 코일을 왜 쓰는 거예요? 잔류 전원을 방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직렬 레이터는 5고주파를 제거하는 3고주파는 이제 델타 결선으로 제거를 하는데 5고주파는 직렬 레이터로 제거를 한다. 뭐 전력 시간에도 이제 하셨을 테니까 이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다음 문제도 여러분들이 보고 오지 않게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접지 사고나 뭐 과거 단락 사고에 우리가 어떤 보호 장치를 사용하느냐 뭐 이제 그런 거니까 넘어갔고요. 다음 문제. 뭐 이것도 시험에서 자주 나오죠. 뭐 이 정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콘덴서 용량 구하시는 것들, 뭐 퍼센트 임피던스에 관련된 내용들, 아니면 이렇게 어떤 추천지 용량 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먼저 위주로 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좀 하셔야죠. 암기된다. 암기하기보다 좀 이건 이제 문제가 좀 변형돼도 풀 수 있도록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문제가 축전제 용량을 산정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용량 구하는 식이 뭐죠? 자, 보수 1분의 1에다가 용량 환산 시간에다가 이제 전류를 이제 곱하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많아지면 요것 좀 계단처럼 생기면 이제 요 계단만큼 이제 여기다 이제 식을 이렇게 딱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1이면 뭐 2는 K2는 뭐 I1에 I2에 I1에 플러스 K3면 I3에 마이너스 I2 뭐 이렇게 식을 쓰는 거긴 한데 식을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요 이제 면적을 구하시면 돼요. 요 면적. 그렇죠? 요 면적이 축전지 전체 용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적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사각형이니까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시간을 보세요. 시간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분이죠. 이게 이제 K1 용량 환산 시간으로 이게 얼마냐면 0.69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K1인데 K1이 얼마냐면 1.4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K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분이죠. K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K2. 얘는 용량 환산 시간이 얼마냐면 0.69. 그렇죠? 그러면 이제 K3 10초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제 K3. 이 K3는 얼마냐면 0.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처음에 가로 곱하기 세로 여기, 그렇죠? 1.45에다가 높이가 1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45에다가 10, 그렇죠? 그럼 이 파란색 면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면적은 어떻게 돼요? 여기 면적은 K2니까 0.6에다가 플러스 0.69에다가 요게 0.69인데 요 세로 부분이 얼마냐면 전체가 20이죠. 전체가 20이고 요 파란색 부분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20에서 10을 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초록색 이제 면적이 나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빨간색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이 빨간색 면적은 가로가 얼마예요? 가로는 0.25. 그렇죠? 높이 전체가 얼마냐면 100이죠. 100A에서 요만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빨간색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요만큼을 빼면은 요 빨간색 부분에 대한 이제 높이가 되는 거니까 걔는 100에서 20을 빼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럼 보세요. 예, 지금 우리가 요 면적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식을 썼잖아요. 예, 요거랑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밑에 나오는 거랑. K1이 아까 얼마 나왔어요? K1 1.45죠. 1.45. 그렇죠? 예. I1이 얼마예요? I1이 10이죠. 10. K2가 얼마였어요? 아까 0.69 했죠? I2에서 I1을 빼는 거죠. I2가 얼마예요? 20. I1은 10. 결과적으로는 요 식이 뭐냐면 요게 나온 요 그림의 전체 면적을 구하는 식이다라고 보시면 우리가 조금 이제 문제를 풀 때 좋겠죠. 요걸 몰라도 이 식을 못 외우고 있어도 저거는 면적을 구하는 거네. 그래서 가로 세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요거처럼 해서 쭉 계산을 한 다음에, 그렇죠? 요거 쭉 이게 이제 가로 아니니까, 그렇죠? 쭉 계산한 다음에 보수율이 얼마라고 했냐면 0.8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0.8분의 1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용량 환산, 그 축전지 용량 나오는 문제는 이렇게 면적으로 구하면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계산하면 51.75A가 된다더라.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뭐 굉장히 좋죠. 이런 문제들은 시험에 좀 잘 나오면 좋겠어요. 자주 나오면 우리가 이제 합격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수록. 다음 문제는 뭐 이도에 대한 거죠. 뭐 선생님 미친 영역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뭘 물어봤냐면 송전단 전압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요. 송전단 전압. 전력 시간에 여러분들 아마 공부를 하셨을 텐데 송전단 전압을 구하시는 방법. 수전단 전압에다가 플러스. 얘가 삼상인지 단상인지를 봐야 되는데 삼상 3선식 송전선로가 있다라고 했으니까는 여기에다가 루트 3배에 i의 r에 코사인 세타의 플러스 리에이턴스의 사인 세타. 그렇죠?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전력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셨을 테고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 요만큼 이제 계산하면 되는. 요거 이제 뭐냐면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압 강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보냈을 때에 그 선로의 저항과 리액턴스나 뭐 이런 것들, 부하 역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할 테니까 그 전압 강화만큼을 수전단 전압에다가 더해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송전단 전압을 알 수 있다더라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고 이제 구하면 되는데 문제 조건을 한번 보세요. 수전단 전압은 이제 60kg예요. 60kg. 60kg. 얘는 60kg 볼트. 그렇죠? 그리고 저항은 얼마냐면 저항이 0.3인데 단위가 오hm per 킬로미터니까는 킬로미터당 0.3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전로의 길이는 20km니까는 요 저항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0km, 그렇죠? 길이에다가 0.35ohm, 킬로미터당 이제 저항을 이제 계산을 해야지 저항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3이 6이죠. 6ohm이 되겠네요. 6ohm. 리액턴스도 마찬가지예요. 리액턴스가 얼마냐면은 0.4죠. 0.4. 이것도 per 킬로미터니까는 20km에다가 0.4를 이제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2, 4, 8이니까는 요거는 8ohm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주어진 거 역률은 얼마예요? 80%. 요거는 80%. 0.8. 그럼 사인 아까 콘덴서 할 때도 했지만은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 이렇게 하시면 되죠.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으면 루트에 1 사인 제곱 세타를 하면 되는데 뭐 굳이 외우면 되죠. 0.8, 0.6. 뭐 나중에 이제 대입을 해서 뭐 구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앞에서 그냥 넘어가서
하여튼 이렇게 구하는 거죠. 예,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조건들을 다 쓰고 봤더니 뭐가 없어요? 얘가 없어요. 얘가. 전류가 없죠. 전류가. 그렇죠? 예. 그럼 전류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하냐면 문제 조건은 이렇게 나왔죠. 전력 손실률이 10%. 그렇죠? 예. 그 전력의 10%가 손실이에요. 예, 전력의 10%가 손실이고 그리고 그거밖에 안 나왔네요. 예, 전력의 10%가 손실이다. 그럼 이제 걔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우리가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전력 손실은 삼상일 경우에 어떻게 구하냐면 3배의 I-승의 R로 구하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전력 손실, 삼상에 대한 전력 손실을 구할 때 이제 이렇게 구하는데 여기에서는 손실률이 10%죠. 그러니까 전력이 얼마냐면 삼상이니까 루트 3배의 수전단 전압의 VI 코사인 세타인데, 그렇죠? 이거의 10%가 손실이라는 거죠. 원래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구하는 손실의 식은 3배의 I-승이 R인데 지금 문제 조건이 하나가 더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손실이 10%다. 그렇죠? 이게 전력인데 이 전력에 대한 10%의 손실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 전류 있죠. 여기도 전류 있는데 제곱이니까는 하나 없앨 수 있죠. 그럼 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전류에 대해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전류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전류 빼고 나머지 다 이제 반대로 넘길게요. 요거랑 요거랑 같은 식이니까 I만 빼고 나머지를 이제 반대로 넘기면 3배의 R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반대쪽에 뭐가 있었어요? 루트 3의 수전단 전압의 코사인 세타 곱하기 0.1이 있었죠. 저항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저항은 6, 3 곱하기 6 분의 루트 3의 전압이 얼마냐면은 60kg죠. 60, 03개 하나, 둘, 셋, 6만이네요. 에다가 역률은 0.8이고 손실이 10%.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461.88A 정도가 나온대요. 여기가 461.88A. 얘를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가 60에다가 60kg에다가 루트 3에다가 46.88 거기에다가 가로에다가 이거 슉 집어넣으면 답이 되겠다. 뭐 그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67.68kV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단위 환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요 부분은 볼트죠. 그렇죠? 여기는 킬로볼트라고 했으니까는 서로 더해야 되니까는 단위는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얘를 6만으로 하고 계산을 다 한 다음에 뒤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어차피 요거는 그냥 60으로 대입을 하고 요 뒤에 부분에다가만 10 곱하기 이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셔서 단위를 통일해가지고 이제 답을 이제 결론을 이제 이끌어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단위만 환산하는 것만 조금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뭐, 그렇죠? 여기만 조금 특이했죠. 이 부분만 조금 특이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히 좀 아시는 내용들일 테고, 그래서 이렇게도 문제가 좀 변형돼서 나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이제 그림과 같은 이제 이렇게 직렬로 전구를 연결을 하고 200V 인가했을 경우에, 그렇죠? 어느 전등에 얼마만큼의 저항을 병렬로 설치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램프가 있고, L1 램프하고 L2 램프가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렇죠? 여기다가는 이제 200V를 연결을 할 거고, 램프 1은 100V에 200W의 전력을 소비하는 램프고요. 그렇죠? 100V에 200W짜리 전구고, 램프 2는 L2는 100V에 250W짜리 전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구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어요. 네, 연결을 한 상태에서
200을 인가했어요. 이렇게. 그때에 L1하고 L2에 전압이 걸리겠죠. 이거 V1하고 V2 뭐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전압을 갖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어느 램프에 얼마만큼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그러면 양쪽에 걸리는 전압이 똑같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얼마만큼의 저항을 연결을 해야지 전압이 똑같아지느냐라고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요 V1하고 V2에 대한 그러니까 L1하고 L2에 대한 저항이 얼마인지를 좀 먼저 알아야죠. 그래야지 L1하고 L2에 대한 저항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또 어느 쪽에 저항을 이제 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어느 쪽에 병렬로 연결할지를. 그러면 우리가 전력을 단상의 경우 이렇게 구하죠. R분의 V자승. 물론 I자승이 R로도 구할 수 있는데 3상이 아니니까는 3은 안 곱한 거고요. 단상이니까. R분의 V자승으로 그 전력을 계산을 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항값이죠. 그 저항하고 전력값하고 서로 바꿀게요. 그러면 저항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P의 V자승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램프 1에 대한 저항을 R1이라고 하고 램프 2에 대한 저항을 R2라고 하면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요 식을 이제 적용을 하면 램프 1은 200W짜리죠. 100V에 200W짜리니까는 램프 2는 100V에 250W짜리죠. 그러면 램프 1에 대한 저항값이 우리가 계산을 하면 얼마냐면은 얘는 50이고 램프 2에 대한 저항값은 얼마냐면 40인 거죠. 45. 결과적으로 얘를 그림 다시 한번 그리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200V를 걸고 여기는 55ohm이고 여기는 45ohm인 거죠. 여기가 L1이고 L2. 그렇죠? 그랬을 때에 전압이 전등에 걸리는 전압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싶다. 동일하게 유지를 하려면 왼쪽에 나오는 L1과 오른쪽에 L2에 대한 저항이 같아야죠. 저항이 같아야지 전압 강화가 똑같을 테니까는 그 각각의 부하에 동일한 전압이 걸릴 테고요. 여기에서는 어느 전구에 얼마만큼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직렬로 연결한 거면 여기다가 10 직렬로 연결하면은 50 되니까 그냥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얘가 직렬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병렬로 연결하겠다. 그렇죠? 병렬로 연결하려면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야죠. L1에다가. 그렇죠? 여기에다가 얼마만큼의 저항을 연결을 하면 걔가 40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R이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연결하는 저항값을 R이라고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렬이니까는 R 플러스 50분의 R 곱하기 50을 한 게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40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이 R이 얼마에 따라서? 이 R은 200ohm. 요거는 이제 그냥 정수니까 원래 이제 그 이항해가지고 저항만 남겨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긴 한데 이렇게 정수로 좀 떨어지는 것들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서 200 그러니까 이게 40이 나오는 40이 나올 때까지 값을 좀 대입을 해보면 되죠. 뭐 한 100 대입을 해보고 100을 대입을 했더니 40이 안 나오면 그럼 이렇게 숫자 높여가지고 40 나올 수 있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충 한 두세 번만 하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아니면은 요거 이항해가지고 요거 넘겨가지고 40에다가 곱하기 요거 전개한 다음에 저항끼리 모으고 나머지 실수끼리 넘겨가지고 이렇게 풀면 되긴 하는데 이항하는 거는 뭐 책에 뭐 대충 설명되어 있으니까 대충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항하는 게 조금 어려우시면은 대입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200짜리를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은 얘도 저항이 40, 얘도 저항이 40. 그러면 전압이 동일하게 걸리겠죠. 100V씩 걸리겠죠.
다음 문제죠. 이거는 뭐 그냥 요 개념만 그렇죠? 요것만 갖고 요것만 해가지고 이제 비교해가지고 푸는 거니까는. 다음 문제. 등가회로를 그리고 엔드오어 난만의 등가회로를 그리고 논리식을 그리래요. 이런 건데. 그리고 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의 전체 부정이면 얘는 A 부정 플러스 B의 부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더라. 예. 그래서 부호는 바뀌어도 상관없고 얘가 플러스가 되더라도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면 이제 곱하기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쟤를 한번 식으로 한번 먼저 써볼까요? 바꾸는 거는 그림으로 바꾸는 건 조금 이따가 하고 얘를 식으로 한번 먼저 식으로 한번 먼저 써볼게요. 그럼 x는 그렇죠? x는 여기서부터 요거는 이제 5원은 더하기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근데 5 앞에 낫이 붙어 있으니까 요건 노어라고 하는 거죠. 얘를 우리가 노어라고 부릅니다. 5 앞에 낫이 붙어 있는 거. 요거는 5어 식에다가 전체 부정을 씌우면 돼요. 그렇죠? 그럼 밑에 있는 것도 똑같겠죠. 이거 노어니까네. 그러면 d 플러스 2 플러스 f의 전체 부정. 그렇죠? 요거는 요거고, 그렇죠? 요거는 요거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어요? g가 있죠. g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또 다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더하는 거죠.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이게 뭐가 붙어 있어요? 부정이 붙어 있으니까는 얘 이제 전체 부정인 거죠. 이렇게 쫙 전체 부정. 빨간색으로 해볼까? 전체 부정. 전체 부정. 그럼 아까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된 거를 전체 부정 씌워져 있는 거를 각각의 부정으로 쪼개면서 부호를 바꿀 수 있다. 그래도 이제 식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 부정일 경우에 요거를 각각의 덩이라고 보세요. 요 세 개를 이제 각각의 덩이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 한 덩이, 요 노란색 덩이가 A 이렇게 그냥 한 덩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요 초록색은 B 이렇게 한 덩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식이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각각의 부정으로 이제 나눌 수 있으니까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부정에 여기 쪼개지니까 요것처럼 쪼개지는 거니까는 부정, 그렇죠? 플러스 아니다 단위는 나중에. 그다음 요거 초록색은 D 플러스 E 플러스 F 전체 부정인데 요거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부정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 더 있죠. G. 요거 이제 원래 부정이 없었으니까는 요거 쪼개진 부정만 있는 거죠. 그리고 부호는 곱하기면 더하기, 더하기면 곱하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뭐가 있냐면 더하기가 있으니까는 얘는 이제 곱하기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곱하기로. 그리고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 이렇게가 없어지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게 얼마예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D 플러스 E 플러스 F 곱하기 G의 부정. 요거는 가로 꼭 써줘야죠. 사칙연산이니까는 가로를 씌우지 않으면 곱하기가 먼저 계산이 되니까 원래식하고도 이제 달라지니까. 그래서 책 있는 것처럼 이제 논리식으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 먼저 논리식을 먼저 썼고요. 그럼 쟤를 이제 그림으로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제 아까 드모르간의 법칙을 해보면 A 플러스 B의 전체 부정이 A 부정 곱하기 B의 부정하고 똑같아요. 그림으로 보면 요 더하기는 아까 5업 회로라고 했는데 요 5업 회로에다가 전체 부정을 씌운 거랑
요건 이제 and죠. 곱하기니까 and 회로의 각각의 부정, 입력의 각각의 부정 한 개 서로 똑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과 요 그림은 서로 등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식이 등가이듯이 요거랑 요거랑 똑같듯이 요거랑 요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모양을 요것처럼만 바꾸면 되겠죠. 보세요. 여기 낫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요 낫을 쭉 일로 붙여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낫을 이거 쭉 일로 붙일게요. 그리고 여기에 낫을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and로 변해요. 해볼게요. 아까 이제 드모론의 법칙처럼 또 하는 거예요. 네, 드모론의 법칙처럼 하는 건데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각각의 부정에 또 전체 부정이 또 붙은 거잖아요. 네, 요 그림, 요 초록색 그림을 보세요. 여기를 그냥 간편하게 A, B,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 부분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부정, B의 부정, C의 부정을 다 더해서 전체 부정을 씌운 거죠. 그럼 이거 드모론의 법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의 부정의 부정, B의 부정의 부정, C의 부정의 부정인데 부호가 바뀌어야죠. 근데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게 뭐예요? A, B, C만 남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 앞에 요 초록색 요 그림은 and로 그림을 바꿀 수 있어요. 얘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여기로 다 붙었으니까는 여기 이제 뭐만 남아요? 요거 5호 남죠. 5호 남고 여기도 5호만 남죠. 요거는 뭐예요? 낫은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등가에 대한 그림을 and, or, not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책에 있는 것처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안 가시면은 드모론의 법칙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조금 꼼꼼하게 좀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요거 문제 다시 한번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도 똑같은 문제는 잘 안 나오고 요거 좀 변형해서 문제를 푸는데 지금 했었던 요 드모론의 법칙을 사용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어서 요거는 조금 답을 외운다라기보다는 요 개념을 갖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조금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것만 하시고, 그렇죠? 넘어가시고. 다음 문제. 수변전 설비의 결선도이다. 뭐 1번 문제는 명칭하고 용도는 이제 뭐 있으니까는 굳이 뭐 쓸 건 없고. 대신에 뭐 기호로 한번 쓰죠. 이거 파워퓨즈죠. PF. 이거 뭐 파워퓨즈. 이거 이제 MOF. 그렇죠? 5번은 PT. 6번은 VS. 전압 잘한 계획이죠. 8번은 뭐 거절력 계정이겠죠. OC. 이거 CT고. 이거 차단기죠. CB. 요거는 피레기, LA. 뭐 잡지 들어갈 텐데 요새 이제 요거 없어졌으니까는. 그리고 뭐 이 CT 있고 13번은 AS죠. 전류기형 전환 계획이. 나머지 명칭하고 뭐 용도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쓰면 되고 1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7번하고 요렇게 그러니까 요쪽 한전 쪽에서 공급되어지는 쪽하고 요건 주요 발전기잖아요. 발전기에서 공급, 그러니까 요건 예비 전원이죠. 예비 전원하고 또 한전에서 상시적으로 공급하는 전원이 동시에 투입이 되면 안 되니까 요 14번에는 이제 인터록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는 거죠. 동시 투입을 방지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비상시에 발전기가
한전에서 이제 전원이 이제 공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발전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그래서 뭐 나머지는 뭐 거기 책에 있는 것들 쭉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에서 1, 2차 전압. 5번이 어디야? 5번에 요거요. 예, PT에서 5번에서 1, 2차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1차 측 전압이 얼마예요? 1차 측 전압이 얼마냐면 여기 지금 1차 측 전압이 22.9kV죠.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요 위쪽에는 더 이상 변압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전압이 이쪽 전체 1차 측에 대한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22,900에다가 PT 2차 측은 항상 100이니까는 110이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그 22,900에 이제 110인데 성간전압이니까는 보통 이제 상전압을 표현할 때 이제 루트 3으로 나뉘죠. 그래서 21,900 나누기 루트 3, 2차 측은 190 나누기 루트 3.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1, 2차 전압을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번은 10의 2차 측 결선이면 요거네요. 요거에 2차 측 결선의 결선 방법이 뭐냐? 2차 측 결선 방법은 여기 보시면 380에 220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성간전압은 380일 때 상전압이 220이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전압을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델타 Y 결선 중에서 두 종류의 전압을 쓸 수 있는 거는 Y 결선이니까 요거 변압기 2차 측에는 Y 결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두 종류의 전압이 나와 있습니다. 얘는 전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2차 측의 델타 결선이겠죠. Y 결선이 아니라 그런 거고. 4번 11번하고 12번에 대한 1, 2차 전류가 얼마가 될까요? 이 문제에서는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죠. 나머지는 이제 뭐 그냥 암기해가지고 이제 푸는 건데, 4번만 그렇죠? 계산 문제. 5번을 먼저 해볼까요? 5번은 14번의 목적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터로 요거였죠. 14번 인터로. 그러면 4번 문제만 풀면 되겠네요. 이제 CT인데 11번하고 12번이죠. 11번하고 12번. 요거하고 요거에 대해 2차 전류 값이 이제 얼마일까요? 1, 2차 전류 다 물어보네요. 1, 2차 전류가 얼마일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1차 전류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1차 전류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삼상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KVA면 역류를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1차는 이렇게 구하면 되죠. 만약에 얘가 킬로와트면 이제 역류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그냥 KVA니까 변압기 용량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250. 그러면 일단 요 11번에 대한 1, 2차 전류를 이제 한번 먼저 구해 보면 루트 3에다가 그렇죠? 전압은 얼마예요? 22,900이죠. 22,900. 22.9kV죠. 단위를 이제 맞추면 되는 거. 킬로니까는 킬로로 맞추죠. 250이에요. 250. 그래서 뭐 1차 전류 이렇게 구하면 되죠. 얘가 얼마냐면 6.3A. 6.3A. 그래서 1차 측 전류 구하는 건 이제 문제가 아닌데 2차 측 전류를 구하는 게 조금 문제예요. 여기가 이제 2차 측 전류인데 2차 측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차 측 전류에다가 CTB를 곱해야죠. 그렇죠? V2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V1에 CTB를 계산을 해야 돼요. CTB를 곱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CTB가 안 나왔죠. 근데 우리가 CTB 중에서 아는 게 있어요. CTB 중에서 1차는 몰라도 2차는 항상 5A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CTB는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1차 측 전류에다가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이제 보상 전류에 대한 값을 1.2에서 1.5배만큼을 더 이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CT의 1차측 전류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얼마라고 했냐면 CT 전격 전류는 부하 전격 전류의 1.5배라고 했으니까는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죠? 1차측. 여기에다가 1.5배를 하면 CTB 1차측 CTB의 기준 전류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계산을 하면 얼마냐면 9.45에 9.45. 얘가 9.45니까는 그러면 CT 1차 측은 10A로 하면 되는 거죠. 얘가 10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11번의 2차 전류는 얼마냐면 6.3에다가 곱하기 5분의 10. 그러면 2차 전류니까는 그렇죠? 분의 1을 해야죠. 그렇죠? 그냥 저거랑 헷갈렸어요. 변압기 해서 요거 다 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요거는 10분의 5. 6.3에 10분의 5니까는 요거는 3.15가 되는 거예요. 3.15. 요거 다시 이제 12번 풀 때 다시 한번 이제 할 건데, 일단 요거 다시 한번 여기 요 부분 잠깐 헷갈렸던 부분, 헷갈렸던 거라기보다는 이제 막 썼다가 여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가끔 이제 혼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변압기에서의 전류비랑 CTB랑 이제 조금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CTB라고 하는 거는 CTB는 1차 측 전류에다가 2차 측 전류에 대한 비를 CTB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했듯이 10대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전류비는 다르죠. 전류비는 I1분의 I2죠. 요걸 이제 우리가 A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전류가 1차 측, 그러니까 만약 요거를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요거를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 1차 측 전류에 10A가 흐르고 2차 측 전류에 5A가 흐른다라고 했을 경우 우리는 10분의 5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2차 측 전류를 구할 때, 2차 측 전류를 구할 때 만약에 전류비로 2차 측 전류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A의 I1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CTB로, 요거는 전류비로 구하는 거고, 요거는 전류비로 구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CTB로 구하면, CTB로 2차 측 전류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차 측 전류는 1차 측 전류에 곱하기 CTB분의 1이 되는 거죠. 요거랑 이제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요거는 조금 주의해서 보세요. 혹시 이제 문제를 푸시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실기에서는, 그러니까 필기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요 패턴이 이제 필기에서는 주로 나오는 거고, 실기에서는 이제 거의 다 이제 CT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요것만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2차 측 전류를 구할 때 CTB분의 1이다. 요것처럼 전류비를 이제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역수를 취해서 구한다. 요 차이는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문제를 풀죠. 이제 그렇다라고 치고, 다시 두 번째 문제 풀어보면 돼요. 이제 요 12번을 한번 풀자. 12번 CT. 마찬가지로 1차 측 전류는 똑같아요. 루트 3의 V에 이렇게 구하는 거고, 루트 3에다가 전압은 아까 22.9라고 그랬죠. 22.9. 용량이 얼마냐면 1000kVA예요. 1000.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계산하면 25.21A가 나온대요. 25.21A.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2차 측 전류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측 전류는 1차 측 전류에다가 CTB분의 1을 이제 계산을 해야지 2차 전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CTB가 지금 안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TB의 2차 측 전류만 5A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CT 1차 측은 여기에다가 몇 배를 더하시는 거냐면 1.5배의 여유를 이제 준다라고 했으니까는 여기에다가 1.5를 하면 37.82가 나와요. 37.82. 그럼 CT 1차 측은 우리가 여기서 얼마짜리로 선정을 하는 거냐면 40A짜리로 선정을 하는 거죠. 40. 따라서 2차 측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25.21에 곱하기 40분의 5. 그러면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 3.15A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조금 이제 주의하시면 되고, 아까 여기 CTB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하는 CTB는 외우는 게 안 어려우니까는 CTB는 외우세요. 물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CTB는 외우기 안 어려워요. 10, 1, 2, 3, 4, 5예요.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만 외우면 돼요. CTB는. CTB 전격이죠. CT 전격. CT 1차 측 전격. CT 1차 측 전격인데 1, 2, 3, 4, 5예요. 그래서 10인 게 있고 20인 게 있고 30, 40, 50, 100, 200, 300, 400, 500인 게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중간중간에 조금 나눴어요. 여기에 5, 여기에 15, 여기에 75, 여기에 150. 그래서 이게 CT 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4, 5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이제 사이사이에 요 4개만 55, 75, 150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외우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1, 2, 3, 4, 5만 외우시고 중간중간에 조금 짧은 것들이 좀 이제 들어가는 이렇게 15 간격으로 5 간격으로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있었던 게 9.45가 나왔죠. 9.45가 나왔으니까는 이제 거기서 이제 10 전격 쓴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37.82가 나왔으니까는 40짜리 전격으로 쓴 거죠. 그렇죠? 요새 뭐 주어지기는 하는데 문제에서 주어지기는 하는데 혹시 이제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문제처럼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되겠더라라고 하시면 되죠. 자, 아까 했었던 그것만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 문제는 요건 이제 뭐 그냥 그렇죠? 외우시는 거죠. 이제 그 접지가 1, 2종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안 나오고, 접지 단자에서 접지 극까지의 전선만 우리가 접지 도체라고 해요. 나머지 이제 보호 도체하고 등전이 접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기에서 접지로 오는 거를 우리가 다 이제 보호 도체라고 하고, 기기 노출된 부분끼리를 이제 등전이 본딩이라고 이제 합니다. 다 이제 전위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한, 감전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 좀 외워두시면 뭐 보시면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어서. 13번. 사무실의 평균 조도는 얼마일까? 이것도 이제 뭐 거의 매번 나오는 거죠. 이 문제 나왔을 때 틀리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조명 문제는 계산 문제가 나오면 거의 이제 애들이 놀고 있는 걸 풀어요. 그래서 애들이 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조도가 얼마냐? 2가 조도잖아요. 2는 어떻게 구하냐면 A하고 D를 넘기면 되죠. A하고 D 하고 FUN. 그래서 나머지 뭐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면적이 얼마냐면 A가 면적이 얼마냐면 100이라고 했네요. 100 제곱미터고 면적이, 감광보상률은 1.5라고 했어요. D가 감광보상률이죠. 1.5.
광속은 얼마냐면 전체 광속이 1000 루멘을 복사하는 전동 10개니까는 1000. 저 조명률이죠. 조명률은 얼마라고 했냐면 조명률은 0.5. 그렇죠? 그리고 전등은 아까 10개. 1000 루멘을 루멘의 이제 광속을 발산하는 복사하는 전등 10개라고 했으니까는 요거지 계산기 넣으시면은 33.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나오면 좋죠. 다음 문제. 이거는 뭐 이제 필기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 2000년대 하여튼 최근에 이제 문제들은 이런 이제 필기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그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가 직접 접지식이죠. 그래서 직접 접지식일 경우에 60을 초과하고 170kV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0.72배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가 1호사인데 직접 접지식에 60kV는 넘었는데 170kV는 넘지 않았으니까는 시험 전압은 0.72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110880V가 나오게 된다. 뭐 전례 시간 이제 많이 하셨던 내용들이니까 이게 이제 몇 배인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시험에서는 0.72배 아니면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0.92배니까 다중 접지할 때 거의 시험에서 필기 시험에서는 0.92배가 많이 나오죠. 다음 문제. 변압기 용량 구하는 거네요. 그렇죠? 변압기 용량도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요 3회차 풀 때 콘덴서 용량, 그렇죠? 그리고 방금 이제 조명했었던 거, 퍼센트 임피던스 같은 거, 이런 지금 이제 나오는 변압기 용량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면 이런 계산 문제들은 꼭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TR 용량 어떻게 구하세요? 변압기 용량은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시고, 그렇죠? 부등률 있으면 부등률, 만약에 얘가 KVA 단위가 KVA에 대한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거면 역률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입을 한번 해보면 수용가가 전등이 600에 동력이 1000인데 각 수용가의 수용률은 50이고요. 수용가 간의 부등률은 1.2, 1.5 그리고 전등이 1.2, 동력이 1.5인데 전등과 동력 상호간은 1.4.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을 그리면 전등용이 있고요. 전등용 변압기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력용 변압기가 있는 거고, 그걸 이제 통합해서 이제 공급하는 변압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등에 공급하는 변압기는 얘가 600kg에 어디겠어? 부등률이 1.2. 동력에 공급하는 거는 얘가 1000짜리고, 그리고 부등률은 1.5. 그리고 요 둘 사이의 부등률은 얼마라고 했냐면 둘 사이의 부등률은 어디 갔어요? 둘 사이의 부등률 1.4.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전등에 공급하는 거랑 동력에 공급하는 게 있고, 그걸 이제 통합해서 총 이제 부하 용량이 얼마냐, 변압기 용량이 얼마냐를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단 해가지고 손실이 이제 5%다라고 했으니까는 그 손실만큼을 더 보상을 해줘야죠. 5%만큼은 더 플러스해서 변압기 용량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에다가 1.05, 5%죠. 이게 5%. 를 더 가산해서 변압기 용량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수용률 안 적었네. 수용률 얼마라고 했냐면 0.5. 자, 수용률 0.5.
그래서 이제 변압기 용량 구하면 이런 거죠. 변압기 용량 구하면 600에 전등 0.5에 부등률은 1.2, 그렇죠? 플러스. 그다음에 동력은 1000에 얘도 수용률은 0.5에 부등률 1.5. 근데 그 사이에 부등률이 전체 전등하고 동력 사이에 부등률이 1.4.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 부하를 더 가산하는 거.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랬을 때의 답이 이제 437.5 kVA가 된다. 그렇죠? 역률을 왜 안 했어요? 역률은 역률 1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안 한 거고. 그렇죠? 여기에서 변전 시설 용량이 얼마냐라고 하니까 선정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요렇게 나오는 것들은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십시오라는 말이 안 나오면 그냥 계산값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다른 거 바꾸시면 오히려 틀릴 수 있으니까는 이런 것들 그냥 계산값. 표가 나온다거나 변압기 용량 꼭 선정하라는 말이 있을 경우에 선정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거의 표가 다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변압기 용량 정도는 조금 외우시면 좋기는 한데 정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이제 계산값을 쓰셔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인정이 되니까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압기 용량 구하는 것들이야 뭐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고. 다음 문제. 도면 문제네요. 전선 가닥수 쓰는 거랑 전멸기 전기 기호를 쓰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군데에서 거실, 현관, 대문 요 세 군데에서 여기에 나오는 램프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스위치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요 단독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스위치 쓰면 돼요? 여기는 3로 스위치,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4로 스위치, 여기다가 3로 스위치를 쓰면 그러면 우리가 세 군데에서 모두 전등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림은 이제 뭐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세 군데에서 전등을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쪽을 할 건데, 이쪽을 할 건데, 저걸 하기 전에 저게 좀 이제 개념이 조금 어려우시면 전등을 직렬로 연결하지 않죠. 병렬로 연결하죠. 왜냐면 하나 그럼 고장 나면 나머지 다 불이 안 들어오니까 직렬로 연결 안 하고 전등을 이제 병렬로 연결을 하는데 쟤를 그림을 그리면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뭐 전원이 있는 거죠. 대충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된 게 병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은 스위치라는 그래도 있구나. 그래서 여기 스위치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요, 그렇죠? 얘 전원이고. 그러면 우리가 전선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 이쪽 전등 쪽 다 콘몸에서 전원 쪽으로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반대쪽 다 콘몸에서 스위치 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전선을 결선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스위치 쪽이잖아요. 여기 스위치예요. 그럼 스위치에서 램프로 가서, 그렇죠? 스위치에서 램프로 가서 램프끼리 다 묶으면 돼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그렇죠? 또 이렇게 묶고. 그리고 반대쪽은 얘가 이제 분전만 전원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도 이렇게 묶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전원이 없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쭉 해서 전원 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뭐 이제 이쁜 그림은 이제 책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는 책에 있는 거 보시면 되고 대충 이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2번, 5번까지 전선 가닥이 몇 가닥이 나오는지 보세요. 예, 1번에는 노란 거, 초록색, 까만 거. 그럼 이거 세 가닥, 그쵸? 예, 두 번째도 노란색, 여기도 세 가닥 들어가죠. 요 3번은 예, 노란색은 필요 없잖아요. 초록색하고 까만색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 두 가닥. 그렇죠? 예, 4번은 예,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럼 하나, 둘, 세 가닥. 5번도 하나, 둘, 세 가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요거 이제 책에 있는 것처럼 그리는 게 약간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가시면 아, 대충 요거구나. 예, 이렇게 해서 전등 하나 쪽에서 전원 쪽으로 가고 예, 나머지 해가지고 스위치 쪽으로 가는구나. 요 정도 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는 뭐 내부 고정할 수 있는 거 뭐 전력 시간에도 많이 나왔었으니까는 네, 그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011년 3회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